자, 오늘은 모처럼 국내 자동차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배경 지식 차원에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이 몇 개 있기 때문에 꼭 오늘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본론으로 넘어갈게요. 요즘 전기 자동차가 세계적으로 인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이 전기 자동차에 대한 장단점이라든지 호불호는 사람들마다 좀 갈라지는 게 사실입니다만, 어쨌든 일단 요즘 젊은 사람들을 특히 필두로 전기자동차의 인기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에요. 자, 최근 이런 산업 흐름에 발을 맞춰가지고 현대자동차 측에서는 국산 전기차인 아이오닉 5라고 하는 SUV 형태의 새로운 자동차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전기차의 특성상 기름차랑 비슷한 크기라고 하더라도 실내 공간이 더 넓게 뽑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실용성 측면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덕분에 외제 전기차 대비 가성비가 좋다라는 이유로 요즘 현대 아이오닉 5가 상당한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침체되어가는 우리 한국 경제에 모처럼 희망적인 소식이죠. 자, 그런데 최근 이 아이오닉 5가 노조와의 갈등 때문에 생산을 확대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야, 대한민국은 여러분들 바로 이런 말도 안 되는 기업 환경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러니까 대기업들이 우리나라에 공장 지어가지고 한국 청년들을 고용을 해야 되는데 전부 다 해외에다가 생산 기지를 옮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자세한 소식을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현대가 새로 내놓은 전기자동차 아이오닉 5가 인기가 상당히 많다라고 합니다. 세계적으로도 반응이 괜찮은 편이고 특히 유럽 시장에서도 최근 흐름이 좋다라고 해요. 사전 계약을 처음에 의도했던 물량보다 훨씬 많은 것들이 사전 계약이 주문이 들어왔다라고 해요. 자, 이런 흐름이 참 좋은 와중인데, 그런데 기껏 이렇게 히트 상품을 만들어 놓고도 많이 만들지 못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물론 이게 노조 문제 말고도요, 여러 가지 부수적인 문제가 없는 거는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요즘 세계적으로 물량이 딸린다라고 하는 그런 자동차 배터리 수급 문제라든지 혹은 또 자동차 반도체 부품이 부족한 이런 현상들도 물론 외부적인 요인인 거는 맞습니다. 자, 그런데 더 큰 이런 안타까운 문제, 한심한 문제는 무려 노조와의 갈등 때문에 증산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노조 사람들이 왜 그렇게 난리를 치는가 봤더니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인기차가 나왔다는데 왜 근로자들이 난리를 치는 걸까? 그 노조가 난리를 왜 치는지 살펴봤더니 전기자동차는 그 구조적인 특성상 내연기관 자동차에 대비했을 때 각종 부품이 적게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자, 부품이 적게 들어가면은 똑같이 자동차 1000대를 예를 들어 갖고 생산한다고 했을 때 당연히 전기차를 생산하는 라인에서는 직원이 적게 필요하겠죠. 다시 말해가지고 생산 인력이 감소한다는 이유로 지들의 일감이 줄어든다라는 이유로 반대를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정신 나간 행동이죠. 지금 여러분, 세상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만다행스럽게도 수많은 인재들이 피와 땀을 흘린 결과 일단 인기 많은 히트 상품이 또 하나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몇 대나 생산할지 말지 결정하는 거는 전적으로 경영진이 선택할 문제입니다. 날밤을 새가면서 생산 라인을 늘릴지 줄일지, 직원을 더 많이 뽑을지 아니면 적게 뽑을지, 이런 경영의 문제는 전적으로 경영진들이 알아서 할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무슨 말도 안 되게 노조원들이, 근로자들이 뭘 안다고 경영에 간섭을 한단 말입니까? 전기자동차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최적의 인력 배치를 몇 명이나 만들 것인지, 몇 명의 인원을 배치할 것인지 이런 거는 경영진들이 알아서 하는 거지, 무슨 노조원들이 거기 나서가지고 더 많이 배치해달라, 일감을 더 늘려달라, 덜 달라, 이딴 소리를 왜 노조가 영향력을 행사하냐라는 거예요. 월권행위 아닙니까? 그렇게 경영에 간섭을 하고 싶으면은 회사 나가가지고 본인들이 자동차 회사를 세우면은 될 일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이런 게 이해가 안 돼요. 임금을 적게 준다든지 안 준다든지 부당하게 대우를 하고 갑질을 하고 노동 착취를 한다면은 이런 거는 당연히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되는 나쁜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현대자동차 생산직이 현실적으로 그렇게 힘들고 박한 대우 받는 일자리냐? 아니라는 거죠. 대표적인 귀족 노조 일자리 아닙니까? 대졸자들도 가능하기만 하다면 서로 이 자리에 못 들어가가지고 안달을 내는 신의 직장인데 머리 쓸 일도 솔직하게 없고 업무 난이도는 실업계 고등학생들 데려다가 하루만 인수인계를 해도 대체 가능한 일들 투성이인데
자, 이렇게 좋은 일자리가 있을 때 본인들이 좀 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 둘 양보해주고 호의를 베풀기 시작하니까 끝도 없죠, 여러분들 요구하는 게. 근로자들에게는 근로자의 영역이 있는 것이고, 그게 싫으면은 본인들이 밖에 나가가지고 새로운 회사를 세우면은 될 일입니다. 막대한 리스크를 짊어지고 자기 재산에 엄청난 비율을 투자해야 되는 그런 경영자의 입장과 남 밑에서 안정적으로 고용 보장되고 월급 받으면서 호봉 따박따박 쌓이는 그런 고용된 근로자의 입장과 대우가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다가 결국 또 생산 차질을 빚고 수요가 있는데도 생산을 제대로 못하다가 또 시간이 흘러가지고 세계 자동차 업계의 유행이 바뀌고 경쟁 회사에서 신제품이 나온다면 이래가지고 현대차가 국내 자동차 산업 전체가 경쟁력이 밀리고 회사가 쪼그라들게 된다면 그때 가가지고 그 수많은 책임은 누가 다 짊어지겠습니까? 노조원들이 이거를 책임을 질 건가요? 아니잖아요. 회사가 힘들어졌을 때는 무조건 경영진 핑계를 댈 것 아닙니까?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기업 경영 환경이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현대자동차 이 전기차 아이오닉 5를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보시면은 항상 보기 싫은 이런 뉴스가 따라옵니다. 인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대규모 양산 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다라는 뉴스예요. 자, 회사가 돈이 없다든지 생산 설비가 부족하다든지 경영진이 무능력해가지고 대량 생산을 못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자, 그런데 세상에 근로자들이 노조가 간섭을 해가지고 일감을 좀 나눠 먹네 어쩌네 어떤 공장에도 일을 좀 나눠 달라느니 생산 라인 배치 인원을 늘려라 줄여라 이런 걸로 간섭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근로자들이 이렇게 경영에 간섭을 해가지고 생산 계획에 차질을 빚는다는 게 말이나 되냐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 생산 라인에 얼마나 많은 인원을 배치할지 말지 결정하는 거는 전적으로 경영주가 알아서 선택할 문제입니다. 결과만 닦아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히트 상품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는데도 노조원들의 간섭 때문에 시장에 수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수요만큼 제때 적극적으로 생산을 못한다라는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여러분? 멀리 갈 것도 없어요. 불과 최근까지도 이제 국산 대형 SUV인 팰리세이드 사태 때만 해도 똑같은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내수 시장에서 의외로 대형 SUV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았는데 이제 현대자동차 측의 예상을 훨씬 초월할 정도로 인기가 많았어요. 이래가지고 처음에 현대차는 이 노다지 잡았구나, 정말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웬걸? 어떤 공장에서 생산을 많이 하겠네, 적게 하겠네, 다른 공장에 일감 나눠주기 싫래, 지들끼리 팝을 갈라져가지고 노조 안에서 노조원들이 또 싸움을 하면서 얘네들한테 생산이 발목이 잡혀가지고 팰리세이드 출고 기간이 무려 1년씩 걸린 적이 있었습니다. 신차를 인수하려면은 10달에서 10개월에서 1년씩 기다려야 되는 때가 있었어요. 말이나 됩니까, 여러분? 심지어 이때 당시에 수출 물량을 조절하는 문제에도 노조가 몇 대를 수출할지 이런 걸 개입을 했었고, 반대로 미국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우리 국내로 역수입해오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자기들의 일감이 줄어든다는 이유로 노조가 반대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정 그렇게 이제 물량이 딸리면은 미국 공장에서 효율적으로 생산한 자동차들을 국내로 역수입할 수도 있는 것인데, 자, 그러면은 자기들의 일감, 국내 자동차, 이제 국내 공장에서 일하는 애들이 지그들 잔업 일감이 줄어드니까 손님들, 고객들이야 10달 1년씩 기다리든가 말든가 무조건 한정된 인원인 자기들이 이 일감을 전부 다 도맡아서 일을 하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고집을 부린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1년씩 이렇게 1년 넘게 기다리는 사태가 벌어졌던 거죠. 여러분들 그게 말이나 되냐라는 거예요. 세계 어느 나라 제조기업이 이딴 식으로 사업을 합니까? 누가 이렇게 힘들게 인력 낭비, 재정 낭비, 정력 낭비를 하면서 자동차 생산을 하냐고요. 더러워서 기업 경영 해 먹겠습니까? 이래가지고. 시청자 여러분, 특히 우리 나이가 어린 20대 학생 여러분들, 혹은 또 이렇게 사회생활을 막 시작하고 있는 우리 30대 초년생 여러분들, 분명하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국가 경제라는 건요, 절대로 단순하게 약자 대 강자 이런 이분법적인 계급 구조적인 관점에서 이해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사회에 나가면은 월급쟁이,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사회 나가면은 월급쟁이 된다라는 이유로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무조건 재벌들 나쁘다, 나는 노조 편을 들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곤란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세계 산업 경쟁력의 트렌드가 바뀌고 유행이 바뀌어가지고
국내 제조업 경쟁력 자체가 밀려버리면 어떡할 겁니까? 일자리 자체가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회사가 망하면. 다 같이 망해버린다니까? 쉽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근로자에게 필요한 대우가 뭘까? 일한 만큼 정직하게 월급 대가를 받아가는 거, 그게 전부예요. 그것만 근로자에게 주면은 딴소리는 하면 안 된다고. 회사가 어려워가지고 일감이 적다면은 일을 적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반대로 전기차를 만드는데 인력이 조금만 있어도 충분하다라면 그 변화하는 산업의 트렌드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일손이 적게 필요한데 억지로 사람을 더 많이 뽑을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뭐 인기 많은 히트 상품이 나와가지고 대량 생산을 해야 되는 이런 인기 상품이 있다면은 날밤 새가면서 열심히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로자들은. 대신에 잔업수당한 만큼 규정대로 월급만 똑바로 받아가면은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정의로운 세상이에요. 생산량을 늘릴지 말지, 어느 나라에 자동차를 몇 대나 수출하지 말지, 아이오닉 5를 생산하는데 직원들을 몇 명이나 배치하고 자원을 얼마나 투입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근로자들이 아니라 전적으로 경영진들이 선택해야 될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감히 근로자들이 간섭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못마땅하고 불만족스럽다라면 회사 뛰쳐나가가지고 본인들이 자동차 회사를 세워야 될 일입니다. 서로 담당하는 영역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로 직업 귀천 의식이 아니라 서로 업무의 성질이 다르다라는 거죠. 입장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요거를 반드시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뱃사공이 많으면요, 배가 산으로 가는 법입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